네, 앞에 두 분 너무나 귀한 발표 감사드리고 저도 굉장히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한복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신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진짜 변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하던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두 분 것을 좀 요약한 것이고요. 뒷부분에 28페이지 셋째 줄부터 보시면 논찬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과 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통찰력, 문제 진단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또 질문이 제자리로 돌아온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신학교 커리큘럼에,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녹여낼 수 있느냐? 그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진일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방향도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랑 총장은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교수 때였다가 총장이니까 또 다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교수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수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통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다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신입 이렇게 프레쉬하게 공부 막 하고 온 실력 있는 교수는 젊은 교수들이에요. 그들의 인성, 영성을 다 알 수도 없고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파편적인,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것을 10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제 자기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조함도 굉장히 갖고 있으면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을 해달라. 예를 들면 구약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구약 교수는 설교학 교수님한테 가르치라 그러고요. 또 설교학 교수는 구약은 또 구약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통합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팀 티칭으로 해서 앞에는 구약 가르치고 뒤에는 설교학 교수가 해서 같은 숙제가 학생에게 남겨져요. 학생이 어떻게 가르치지? 하고 두 개를 쳐다보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제가 또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어떤 젊은 교수님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게 안 배워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학문 분야를 넘어서 통합을 하려면 교수도 정말 enormous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통합을 잘할 수 있는 교수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진짜로 모시겠습니다. 드물어요. 천재적이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not everyone. 모든 교수가 막 넘나들어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통합 세미나라는 걸 시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생이 주도를 하고 케이스 사례를 말하고 몇 명의 교수가 자기 분야에서 카멘트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들어오셔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커멘트를 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배운 걸 가지고 커멘트를 해서 그 케이스 사례를 놓고 많은 분야의 지혜를 모으는 이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효과가 좋고 진일보한 형태라고 그나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장 영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은 왔다 가요. 교수라고 생각해요. 교수들은 거기 평생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학문성을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학문성은 계속 발전하는데 영성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 커뮤니티로서, 학교의 커뮤니티로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예민하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엔티티가 교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실천 교육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스스로도 하고 있고 드리고 싶은 건 인턴제도, 신학교 이후의 목회적 슈퍼비전 그런 거 다 좋은데 실제로 그거는 교회들이 맡아서 해주실 수 있나요? 신천 성결교회는 우리 학생들 막 보내면 맡아서 슈퍼바이저 해주고 돌봐주고 나중에 막 평가서 써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아마 노땡큐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에 뭐랄까 취직을 해서 재정적 그거를 채워야지 인턴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목회적 경험은 나와서 신학교 나와서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저는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뭐 어떻게 경영이 되고 이런 거는 또 새롭게 배워야지 그거를 신학교에서 배워갖고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신학교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목회자의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뭡니까? 또 해보시면 뭐예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설교, 말씀, 또 말씀적인 지혜, 말씀의 통찰력,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핸들을 하느냐 이 이슈인데 그거는 신학교가 전문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재교육을 받으세요. 제가 미스테리로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배우셨는데 그렇게 그 부분을 힘들어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요새는 인성이에요. 굉장히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인성 평생 어떤 분은 40, 50대 신학교 오세요. 평생 일구어온 인성을 2년, 3년 안에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2, 3년 동안에 그 사람 인성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런 인성의 모습들을 우리 자체 내 삶 속에서 그냥 신학교에 있는 컨텍스트 내에서 캐치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캐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의 보금자리가 있으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약간의 경험과 방향성을 배우고 또 본인들의 인성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이라도 터치해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럭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성 교육을 많이 얘기합니다. 영성이 어떻게 배워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왜냐하면 영성은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영성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요새는 아까 다들 그 학생들 그 정원 얘기를 했는데 정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숫자가 옛날보다 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도 옛날 같으면 경쟁이 있으면 떨어뜨렸을 거예요. 근데 애지간하면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오면 교회 개척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미니스트리 사역의 방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맞춰주느냐. 마지막으로 지금 뭐 교육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이슈도 저희가 조금 자유로워야 되고, 신학교는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맘대로 하라. 그것까지 막 컨트롤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지식이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거에 지식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티칭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티치,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페다고지가 이루어지는 시대라기보다는요, 요새는 러닝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리키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배움의 흡수력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자비하게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미네르바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 태제대가 또 생기면서 이제 캠퍼스도 없는 막 세상 교육은 합병도 되고 마구 이제 바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쓰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학교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제 제가 계속 교수들에게 저도 그 페다고지의 변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그걸 플립 러닝이라 그래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강의를 다 이미 듣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강의 안 합니다. 듣고 와서 저는 그 강의 시간에 Q&A만 해요. 그리고 같이 인게이지하고 그들이 그러면 그 강의는 50분인데 가서 이걸 듣고 와서 인게이지하면 이 배우는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방법도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두 분께서 너무나 좋은 생각의 화두와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